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올해로 58, 제 남편은 67입니다. 9살 차이 나는 남편은 3번의 뇌경색을 겪고 지금은 거의 누워 지내고 있어요. 간병의 삶도 어느새 5년째. 다행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던 덕에 간병에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근처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소소한 수입도 얻고 있죠. 남편은 젊은 시절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도 거의 못하고 표정도 잘 없지만 그래도 그 옛날 따뜻했던 눈빛은 가끔 떠오릅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에 아파트 우편함에 낯선 전단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묻지마 관광 당신에게 하루의 일탈을 선물합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는 하루 동안 낯선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을 위한 안전한 일탈, 기억에 남을 하루를 함께 하세요.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이게 뭐야, 별 이상한 것도 다 하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계속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전단지를 꺼내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이 너무 우스워서 킥 웃음이 났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움직였던 건 나는 언제 나로 살아봤지? 결혼 후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지금은 간병인으로 살아왔던 제 인생. 박영숙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전단지 하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받았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네, 강원도 당일치기 코스가 있어요. 아침 7시 출발, 밤 9시 도착 예정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혼 28년 동안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토요일은 아들이 아버지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 하루쯤은 나도 괜찮잖아.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식사와 약을 챙겨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꼭 와야 해. 엄마 잠깐 교육받으러 나가야 해서.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있어요. 저녁엔 돌아올게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그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전단지에 적힌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긴장감, 두려움, 설렘.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도착해보니 저처럼 50대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녀 2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모두 조금씩 비슷했어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공통점. 이 사람들도 나처럼 무언가 벗어나고 싶은 거구나. 그때 진행자가 다가와 짝을 정해줬습니다. 제 파트너는 단정한 차림새의 5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버스에 올라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고, 앉으세요. 괜찮으시면 창가 쪽이 편할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어쩐지 경계심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고 버스는 곧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남자의 옆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잔잔한 미소, 단정한 셔츠 소매, 가끔 고개 돌릴 때마다 풍기는 향기.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네, 티가 나나요. 쑥스럽게 웃자 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순간 망설이다가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는 민수라고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이름 대신 부를 호칭을 정했습니다. 지영과 민수. 진짜 이름도, 사는 곳도, 직업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이, 그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큰 진동이 느껴졌고 운전기사가 급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 타이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버스 안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어떤 여성은 불안해하며 설마 펑크 난 건 아니겠죠? 라고 중얼이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기사님이 침착하시니까 곧 해결될 거예요. 그 말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버스는 도로 갓길에 잠시 멈췄고 기사님과 가이드가 나가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묻지마 여행이란 게 진짜로 어딘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스릴 있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앞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조정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시작부터 작은 일탈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하루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말은 정말 예언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낯선 여행에서의 작은 파열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버스는 어느덧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파도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죠. 저기 바다 참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전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족 여행으로도 한 번, 혼자서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보러 온 적이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나한테 바다는 없었을까? 버스는 강원도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관광지는 없었고 각자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는 안내만 들었어요. 오후 2시까지 자유시간. 사람들은 둘씩 짝지어 바다 쪽으로 향했고 저도 민수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렸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말없이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너무 예뻐서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오래된 감정들이 밀려오고 있었죠. 그는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에서 모든 걸 다 읽은 듯 했습니다. 저도 울 뻔했어요. 괜히. 우리는 작은 해변의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어 제 손에 올려주며 말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소중하네요. 네, 맞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게 가슴을 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분명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흐려지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급히 펜션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저희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근처 민박집에서 우산을 빌려준 덕분에 가까스로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옷과 신발은 이미 다 젖어버렸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죠. 비 맞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러네요. 어릴 땐 비 맞으며 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는 제게 자신의 상의를 벗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걸치세요. 감기 들라. 괜찮아요. 민수 씨가 더 춥잖아요. 전 괜찮아요. 진짜예요. 비좁은 민박집 처마 밑에서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그렇게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말할 수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래전 잊고 있던 설렘. 누군가를 향해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 비는 1시간쯤 지나 멎었고 해는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쏟아진 짧은 장마처럼 우리 마음에도 짧지만 깊은 물결이 일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펜션으로 안내받았고 각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금 쉬었습니다. 다행히 펜션 주인이 수건과 여벌 옷을 나눠주셨죠. 저녁 6시 바베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바닷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각자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술잔을 돌리며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 자유. 의외로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괜찮으시면 한잔 하실래요? 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제 얘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요. 벌써 5년째 누워 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많이 아픕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우리는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변 근처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모래에 발자국을 남기며 말없이 나란히 걷기만 했지만 그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된 제 자신과 마주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닌 그저 박영숙이라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날 밤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설렘, 그리움, 후회, 그리고 아주 조용한 희망.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펜션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민수 씨가 준 조개 껍데기 하나. 이 사람과의 인연은 오늘까지만 스스로 되뇌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켜보니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혈압이 조금 높아졌어. 지금 응급실 들렀다 가는 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곧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어. 집에 모셔다 드릴게. 엄마는 교육 끝나고 천천히 와. 거짓말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션 옥상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리니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잊고 지냈던 하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저도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고 아주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오늘은 살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봐준 느낌. 그저 간병인이나 환자의 가족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바라봐준 그 시선. 너무 따뜻해서 아팠어요. 우리는 그날 한참을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 날 아침,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한 잔. 고맙습니다. 우리는 끝내 연락처도 실명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모른 채 그저 마음만 나누었던 하루. 서울에 도착하자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집 근처 약국에 들러 남편 약을 챙기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말은 못하지만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잠깐 다녀왔어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손이 그저 따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며칠 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젊은 의사, 그의 명찰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수.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날의 민수 씨가 지금 제 남편의 주치의였다는 걸. 진료가 끝난 뒤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운명이지? 하필 왜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남겼습니다. 민수 씨. 그날 이후로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겠지만 그 하루가 제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당신은 아실까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그저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그날처럼 조용히 걸어가겠죠? 그게 우리가 택한 방식이니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묻지마 관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그 하루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날의 버스 안. 그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여행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밖만 바라보았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곳이 강릉 바닷가였거든요. 그녀는 작은 통을 꺼내 조개 껍데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완전히 떠나는 것 같아서. 그녀는 밤이 되자 혼자 방파제로 나가 그 조개 껍데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 말했죠. 이젠 나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요. 다른 한 분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혼자 조용히 걷고 조용히 식사하고 끝까지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식당을 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 무너졌어요. 이제야 쉬어가는 중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오늘 하루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행사 여성 스태프. 그녀는 우리보다 훨씬 젊었지만 누구보다 사려 깊고 조용히 우리를 챙겨줬습니다. 출발 전에 저와 단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오랫동안 간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루쯤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평생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행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보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영수가 오늘은 너로 잘 살았니? 그 질문 하나가 제 일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요즘 저는 작은 일기를 씁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나만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들. 민수 씨에게도 그날의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연락할 수 없지만 그들이 제게 남긴 하루의 온기를 매일 조금씩 꺼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로 살겠다. 오늘도 아침 7시 남편의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창틀 너머로 들어오고 밖에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익숙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가끔은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민수 씨. 그 사람과 함께한 그 하루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삶을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가끔은 나 혼자 카페에 가기도 하고 영화관에서 늦은 밤 영화를 보기도 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일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저로 존재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고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 손을 자주 잡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조용히. 어쩌면 그는 제가 겪은 그 하루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는 일기를 씁니다. 민수 씨에게 쓰는 편지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과의 하루는 제 안에 잘 간직되어 있어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하루가 제게는 아주 오래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그 하루 후회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그 하루는 내가 나로 살아낸 하루였어요.